네, 안녕하세요. S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이제 행복주택에 관해서 많이 찾아본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나는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뭐 위치는 어디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지?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방에 해결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요. 행복주택은 전체적으로 SH와 LH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LH 공사를 먼저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뭐 끄셔도 되고요. LH 공사에 딱 들어가면 뭐 에러가 뜨네요. 근데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이름도 안 들어가지네. 청약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시죠. 그 apply lhor.kr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끔 공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청 자격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한테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거든요. 신혼부부랑. 그래서 이런 것을 매입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는데 잠깐 넘어가죠. 저희는 행복주택을 볼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분양 정보랑 분양 가이드가 있는데 저는 분양 이제 공고문을 봐야죠. 분양 공고문에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연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행복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을 클릭하시면 현재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1월에서 2월이죠. 1월에서 2월은 아직 모집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먼저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예비 입주자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 계획의 임대주택 클릭해서 여기 행복주택을 누르면 이게 이제 19년도가 아니라 1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구나. 전체 공급 시기가 다 나오네요. 여기서 공급 시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19년도 1월, 2월, 3월 없네요. 그래서 뭐 전체를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16년도 3월에 공급을 했어요. 이미 과자, 행복 1을. 그리고 17년도 2월에 입주를 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작년에 했던 거는 여기 있네요. 뭐 서울부터 볼까요? 뭐 이렇게 지역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뭐 과자랑 오류동 두 군데 했죠.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고양 삼송, 고양 지축, 뭐 이렇게 군포 송정, 김포 한강, 뭐 부천 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제일 인기 많았던 데가 여기죠. 성남 고등. 여기가 많은 물량도 풀었고 인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떨어졌긴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데를 지원할지 어떤 데를 어떻게 언제 공급할지에 대한 설명이 다 여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남으로 보면 18년도 8월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여긴 19년도 7월에 입주를 합니다. 딱 5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입주를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죠. 그러면 이제 성남에 대해서 보면 공고문을 들어갑니다. 공고문 들어가서 임대주택 들어가서 행복주택 들어가서 성남이라고 치죠.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게시일이 너무 늦기 때문에 게시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18년도 8월에 있었죠? 한 8월 1일로 올려서 검색을 하면 딱 나옵니다. 정정 공고도 한번 했었네요. 그래서 게시일 31일, 8월 31일 날 게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공고문 그리고 팸플릿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팜플릿을 먼저 보죠. 팜플릿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성남 고등 행복주택 총 1040세대를 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제 4개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뭐 이런 식의 조정을 하겠다. 여기 있죠. 고령자, 주요 수급자 이렇게 4개의 취업 4개의 계층에 풀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먼저 청년계층이 이제 사회초년생과
그 뭐라고 하죠? 취업 준비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소득이 있고 없고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걸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입니다. 서울과 가깝고 위에가 서울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성남이에요. 최고의 위치입니다. 분당과 판교 위, 그리고 성남 왼쪽, 그리고 위는 서울. 어디를 회사를 다녀도 어디 회사를 다녀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회사를. 그죠? 오른쪽 지도를 봐도 위엔 서울. 완전 좋죠. 그래서 분당이 아마 근데 이제 고등지구는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에 사는 사람이 제일 이제 들어가기 쉽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상세 위치는 막 여기다. 이렇게 지구를 구성할 건데 여기에 이제 행복주택이 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고 16형, 16평짜리, 16평이 아니라 한 5평 정도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 혹시 혼자 살 거고 이제 학교 회사만 다니고 이럴 거 편하게 살 거면 이 정도면 무리가 없습니다. 26형 좀 혼자 넓게 쓰고 싶다. 내가 짐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26형을 쓰시면 되고 36형은 아마 신혼부부한테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방이 있고 거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동호수 약 한 15층까지 있어요. 건물이 다 15층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뭐 16형짜리는 336세대 26형짜리는 뭐 180세대 36형은 뭐 524세대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뭐 도서관, 경로당, 주민 편의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지역 아동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어떤 지질로 지을 거다, 현관은 뭐 이런 거다,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고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읽어보면 내가 대학생 계층이다. 대학생은 대학의 재직,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할 거다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퇴까지 돼요. 중퇴를 해도 2년 이내인 사람. 딱 그게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공고문 딱 올라온 기준이에요. 8월 30일이 딱 올라오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아마 2학기 시작 전이에요. 그죠? 내가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닌다. 2학기 학교를 다니거나 내가 중퇴를 했다. 뭐 곧 졸업을 했다 하고 2년 이내인 사람이니까 거의 졸업하고 한 6개월 지난 사람이겠죠.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이제 이거예요.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 출생 연도도 있죠. 내가 이렇게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회초년생은 소득 업무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하나라도 해당한 사람이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일을 하고 있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구직 급여를 자격을 인정받아야 돼요. 알겠시겠죠? 그리고 예술인은 좀 까다로워요. 전 예술인이 아니라 자세히는 안 찾아봤는데 예술인은 조금 증명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은 뭐 이렇게 딱 혼인 중이며 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이거는 뭐 재혼, 이혼 뭐 이런 거 포함해서인 것 같아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입주가 아까 19년도 7월이었으니까 19년도 7월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고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면 가능하다라고 하죠. 재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자는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 8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되는 거예요. 82년도에 태어나겠죠.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 기간이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 정도가 기초 자격.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이 글을 읽어라. 이게 안 되면 읽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공급 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청약 신청 기간이 이거고 합격을 하면 서류를 준비하세요. 제가 합격을 안 하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류 대출 대상자가 발표된 날에 문자가 오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원래 서류 준비는 공고일 이후로 나온 문서만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서류 대출 대상자가 9월 21일에 발표되죠. 이 이후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뭐 기간 널널하잖아요. 11일 정도 기간 주는데 이때 뭐 널널하게 준비하고 제가 이때 아마 설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부푼 마음을 부풀고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류 준비하시고 당첨자가 발표되고 온라인 계약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 이후로 넘어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나중에 되면 그 당첨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16형 빌트인 이제 빌트인 구조인 거고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마다 지원 가능한 평수가 달라요. 그래서 16형의 대학생과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데 또 지원 공급 대상마다 가격도 달라요. 대학생한테는 52개 우선 공급을 해주고 청년한테 116개 우선 공급을 해주는데 이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도 애매합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먼저 금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은 이 정도다. 이 정도라는 것이 33밀리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임대 보증금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비싼 거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랑 그 소득 없는 청년은 비슷해요.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000단위이기 때문에 31,000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에요. 그냥 3천만 원. 뒤에 빼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이고 계약금은 600만 원이고 잔금은 2,400만 원. 그리고 월 13만 원씩 13만 2천 원씩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키면 청년 대학생은 3천만 원에 평균이 3천만 원. 그리고 월 13만 2천 원. 그죠? 이거랬죠. 보시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내가 임대보증금 620만 원. 최소로 보면 62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좀 많이 내겠다. 월세가 그럼 21만 2천 원이죠. 그죠? 이렇게 내거나 최대 얼마냐? 4,400만 원 내고 월 6만 2천 원을 낼 거냐? 이렇게 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금액을 보시면. 그죠? 소득이 있으면 조금 늘어나죠. 4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죠? 그 대신 월 임대료는 더 적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26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6형 이건 16형이죠. 대학생 청년 16형이에요. 16평이 아닙니다. 16형이에요. 그래서 청년 주거급여 뭐 이렇게 하면서 26형 뭐 이렇게 써 있죠.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 뭐 이렇게 고령자까지 가능하네요. 뭐 그래서 평균이 그러니까 기본이 어느 정도냐면 거래가 청년으로 볼게요. 청년으로 보면 소득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청년을 웬만해서 4,100만 원까지고 월 21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최소가 여기서 3,800만 원을 빼면 얼마냐? 1,000만 원. 가 1,065만 원. 월 33만 9천 원. 최대 뭐 7,300만 원. 7,800만 원. 위에 걸 봐야 되는데 아래 걸 봤네. 월 뭐 9만 원. 월 9만 원이고 그래 뭐 1,050만 원, 51만 원. 36만 1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낼 수 있냐? 뭐 이게 뭐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뭐 내가 여기서 뭐 7,700만 원만 내도 되고요. 7천만 원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가 7,800만 원 다 내면 월 9만 원만 내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월 임대료기만 합니다. 결국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비는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임대료에 관리비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안 살아봐서. 생각보다 뭐 사시는 분들 후기를 보면 비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총 몇 장이냐면 29장이에요. 다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생 계층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계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계층은 제일 중요한 게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뭐냐면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제 가족이 없어야 됩니까? 제가 주민 등록상에 등본상에 세대주가 그러니까 세대주 플러스 세대원이 집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세대주 플러스 세대원이 집이 없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집이 일반적으로 있으시잖아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세, 뭐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이 없어요. 이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주택자인 거예요. 무주택자. 근데 엄마가 집이 있어요. 그 자가예요. 자가. 집이 있음. 그럼 내가 집이 없으려면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내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라는 거 합니다. 세대주 분리. 이걸 하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세대주 분리를 할 때 첫 번째가 내가 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말고 내가 전월세를 산다. 월세를 살아서 전입신고를 그 집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등본상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등본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세대주가 되고 무주택자가 된다. 이게 제일 쉬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사는 집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에 그대로 전입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한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편법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긴 하는데 신청하는 것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제가 무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세 번째,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그러면 전 친척 집에 동거인이 돼요, 동거인. 동거인이 되거나 세대주 분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돼요. 세대주가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말 그 자체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쵸? 제가 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일 무난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무주택자가 되면 어떤 증세에 내가 이제 무주택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지 맞는지 확인하는 법.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확인하는 법은 그 민원 24 있죠? 민원 24. 네,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요. 등본 출력하면 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출력하면 그 본인과의 세대주 관계가 있어요. 그 체크하시고 출력을 하면 그 세대주의 본인이라고 나오면 자기가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그 집을 명의가 자기 게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라고 나옴. 그래서 그 집이 내 명의가 아니라면 무주택자입니다. 알겠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면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되는 건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예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좀 줄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좀 설명 요약을 해서 조건 청년 행복주택 신청 요건 1. 나이 19세부터 39세 만이에요. 만 앞에 만 붙여줘야겠다. 만 이거 맞추시면 되고요. 둘째 돈을 벌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요. 소득 증명을 해야 돼요. 소득 증명 가능 5년 그리고 이게 내가 일한 지 5년 이내 그러니까 처음 이게 5년이 총기간이에요. 총기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세 이거 이제 대학생 때 알바한 거 있죠. 알바한 건 안 쳐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쳐주나? 제가 알기로는 안 쳐주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졸업 이후일 거예요. 졸업 이후 그래서 찾아보니까 졸업 이후 그러니까 대학교면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소득 이제 업무부터 인정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퇴직도 돼요. 퇴직 혹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구직급여에 대해서 내가 실업급여 받죠? 실업급여 받잖아요. 퇴직하시면 그거에 대한 자격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만 되시면 됩니다. 제가 퇴직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 혼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신고서를 작성 안 해보신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월 평균 소득이 그 전년도 가구당 월 100% 이하여야 되는데 내가 진짜 금수저가 아니고 엄마가 한테 받는 돈이 없다. 근데 이게 400만 원이거든요. 약 350만 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 거기는 350만 원이 하는데 약 400만 원이 하고 400만 원 이하 내가 월 400만 원 이하 받는다. 네, 월 400만 원 이하 받는다. 그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세대주 분리했죠. 그럼 세대에 누구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세대원이 없잖아요. 뭐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세대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1,800만 원 이하이거나 자동차 가지고 있는 이제 자동차액이 중고가로 2,545만 원. 이거는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요. 자동차 보험 드실 때 자동차액에 대한 정보를 해줘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빠 차를 몬다. 그건 아빠 차기 때문에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자기 기준. 뭐 부모님 집에서 살거나 부모님 돈이 막 2억 3억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2억 1,800만 원 이하거나 자동차액이 2,54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6. 주택 청약 통장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 이게 6번째. 딱 이것만 정하시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필요가 아니라 당첨이 됐을 때 입주되기 전에 증명만 하면 된다. 꼭 굳이 뭐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6가지 이거 중요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신청 요건에 우선 신청이 있고 일반 신청이 있습니다. 일반 신청.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공급 대상자는 누구냐?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성남시. 여기 아까 성남이었죠? 웬만해서는 그 도시에 있는 시로 봅니다. 성남시. 이거 말 그대로 내가 뭐 부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지만 성남 뭐 판교 카카오에 다닌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네, 우선 공급 대상자예요.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무주택자이면서 서울에 일을 다닌다. 얘도 가능합니다. 예, 둘 다 됩니다. 저는 성남에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됩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여야 돼, 무주택자. 아까 6개 조건 만족해야 돼, 6개. 6 조건 만족하면서 6 조건 만족하면서 부산 살지마. 그리고 여기도 살면서 일을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신청은 조금 쉬워요. 일반 신청은 위에 보시다시피 성남시도 가능하고, 보시면 일반 신청은 이거예요. 그 성남시나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이 어디냐? 서울특별시, 과천, 의왕, 용인, 광주, 하남에 거주하거나 소득지 이제 급여인 사람을 이제 일반 신청에서도 1순위입니다. 1순위. 오케이? 아시겠죠? 1순위고요. 2순위 볼게요. 2순위. 2순위는 1순위 아까 1순위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 외에 이 거주지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경기도이지만 아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거 빼고에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 뭐 이런 곳 사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이외의 지역이에요. 3순위는 1순위, 2순위 아닌 사람. 이 3순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아까 이걸 어디서 보냐면 아까 위에 보시면 이거 있죠. 여기 우선 공급 먼저 52가구 하고 일반 공급 168가구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 설명에도 써 있지만 먼저 이제 우선 그리고 점수 배점도 있어요. 배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먼저 우선으로 뽑는다. 근데 우선도 경쟁률이 좀 세요. 우선에서 떨어지면 1순위랑 경쟁을 다 시켜줘요. 그리고 1순위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왜냐면 1순위부터 게임이 끝났거든요. 근데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총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총 두 번의 이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우선인 사람이 조금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이 아닌 사람은 1순위인 사람은 경쟁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하지만 2순위인 사람은 경쟁을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점을 매겨요. 이제 배점도 있습니다. 배점도 보죠. 배점 3점 3년 거주 1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차이도 나요. 3년 미만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제 우선 딱 들어가면 0점이에요. 0점인데 거기서 이제 점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약통장. 그래서 청약통장 맞고 미리미리 해놔라 미리미리 해놔라 뭐 하잖아요. 근데 2년 이상만 되면 다 똑같다 라고 하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4회 이상하면 3점, 그 이하면 6회에서 23회 이상하면 1점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청약통장 뭐 2년 하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도 있어요. 일반도 배점이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없네요. 일반은 그냥 순위만 보고 추천 바로 하네요. 일반은 배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있는 곳도 있어요. 일반은 배점 없음. 여기는 배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신혼부부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여기 고령자도 넘어가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넘어가고 처음에 절차 말 그대로 이거예요.
신청합니다. 신청. 아까 그 위에 있는 거에 맞게 신청을 해요. 그리고 발표 나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하고 이제 조사합니다. 그 다음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사. 그래서 넉넉하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조사할 때 떨어지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명 검사하고 그 당첨자 발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청하고 저는 여기서 항상 떨어져서 여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제출 대상자 발표하고 제출하고 조사하고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제출 서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이제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넘어갑니다. 이제 제출 서류, 공동 제출 서류가 있어요. 이제 저기 아까 이제 보시면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거 기타 첨부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한 장, 그죠? 네, 이겁니다. 이거 필요하고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이것도 출력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동의서, 그리고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등본, 초본, 그리고 초본. 6번 가족관계 증명서. 7. 임신하신 분은 임신증명서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 이렇게 6개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거 3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3개는 사이트에 있어요.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고, 사이트 출력. 잠깐만요. 사이트. 여기 민원 24시. 민원 24시에서 출력, 얘는 따로 무슨 법원이 있는데, 가정법원인가? 법원 사이트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치면 나옵니다. 민원 24시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계층 기준으로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계층, 그리고 소득 있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년이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건강보험 자격. 이거는 거기 건강보험 공단인가? 공단에서 출력 가능.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 출력을 다 해봤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연금공단인가? 하여튼 뭐 공단이 출력 가능하고,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확인 증명서도 필요해요. 맞나? 아, 이거 있네. 그대로인데? 아, 청년 여기서 네. 득실 확인서 맞죠? 네, 다 똑같네. 이 두 개는 예. 네, 여기까지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청년 계층은. 그리고 여기 거주지가 아닌 소득으로 신청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내가 서울 사는데 서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별표. 여기 사람은 이걸 또 추천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 등본. 이거는 회사에 말하면 다 뽑아줍니다. 공짜로. 그리고 네, 뭐 여기까지만 기본적이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직접. 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여기 지역이 어떻고 이렇게 있다. 뭐 위치 어디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제출은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제출 장소. 이게 좀 애매한 게 다 수기 제출이에요. 택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기 제출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들고 총 9장이죠. 그러면 이것까지
9장 들고 여기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다 뽑아봐서 9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고문 확인하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2019년에 다들 행복주택 신청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주택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